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영선입니다. 3월 12일 송영선TV 계속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에 대한 불만은 저는 엄청나게 큽니다. 그리고 연일 국민의힘의 무기력정과 그리고 태만함과 그리고 용기 없음에 대해서 끝없는 비난과 때에 따라서는 호소도 하고 간청도 하고 매달려 보기도 하고 설득도 하려고 노력했지만 참 한계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드디어 국민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보수 국민들이 권성동, 권영세 사퇴해라. 더 이상 우리는 당신들이 필요하지 않다. 국민들로부터 보수들로부터 버림받은 겁니다. 그냥 당 지도부가 제대로 못한다. 역부족이다 이게 아니고 그냥 필요 없다. 사퇴해라. 당신네들 같은 태도와 당신네들 같은 그런 태만함과 이중적인 태도 더 이상 우리는 함께 할 수가 없다. 국민들에게 힘을 실어주지는 못할 망정 소위 말하는 디스카리지 의욕을 상실하도록 만들지는 말아야 될 거 아니야. 지금쯤 헌법재판소 앞에서 국민의힘 당 지도부들이 앞장서서 대통령 탄핵 각하를 밤을 새워 외치고 단식을 한다면 3월 1일 광화문과 그리고 여의도에 쏟아진 인파보다 그 분노의 열기보다 더 큰 에너지가 폭발할 것 같습니다만은 저 혼자의 기대일까요? 어쨌든 이런 가운데 저는 계속 마녀사냥만 하고 국민의힘을 욕만 하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도 영웅들이 있습니다. 더 정난하게 표현하자면 영웅이라기보다는 그들은 할 일을 적극적으로 한 사람입니다.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제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람이 95% 이상이 되니까 이분들이 영웅이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거명하는 5분은 완전히 순전히 저 혼자의 기준에 의한 판단이고 5분을 넘는 훨씬 더 많은 숫자의 영웅들도 있을 겁니다. 뭐 최근에 들어서 박수영 의원 같은 분 마흔역을 임명하지 말라고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압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단식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단식 시작한 사람 처음이에요. 그것만 해도 영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5분을 제가 꼽고 싶은 분은 윤상현, 나경원, 조배수, 주진우, 장동혁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방송을 보시는 분 말씀하시겠죠. 네가 대통령이냐? 네가 국회의장이냐? 뭐 때문에 그렇게 5명 이름을 네 마음대로 정해서 영웅이라 하느냐? 그건 내 맘이죠. 제가 지켜본 바로는 어쩌다 앉아가지고 이 화면 앞에 앉아서 떠드는 게 아닙니다. 저는 끊임없이 집회도 나가고 연설도 하고 그들과 같이 호흡하고 그분들이 움직이는 거, 이 5분들이 움직이는 걸 계속 관찰해 왔습니다. 단연 1위는 윤상현이죠. 지금 뭐 암행어사 출두여 뿐만 아니라 전국을 안 돌아다니는 데가 없습니다. 진짜 전국구처럼 돌아다닙니다. 몸을 바쳐 마음을 바쳐 대통령에게 충성을 맹세할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체제를 붙들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상현 의원에 대해서는 뭘 잘했고 뭘 못했고 뭘 어쩌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뭐 세이브 코리아에서도 사실은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전한길 쌤을 국회 정론관까지 끌고 와서 정말 이 국민의힘하고 갖다 붙이려고 지도부들을 어떻게라도 설득해가지고 한 덩어리가 되도록 해봤지만 윤상현 의원의 역부족이 아니라 국민의힘 지도부에 정말 손톱도 안 들어가는, 그렇다고 손톱도 안 들어간다고 해서 초지일관 대통령에 대한 어떤 충성심을 가진 초지일관이 아닙니다. 손톱도 안 들어가는, 남이 감히 그 충성심을 함부로 흔들지 못하는 초지일관이 아니고 정반대의 초지일관입니다. 대통령 끝난 사람이야. 우리 살 길 찾자로 초지일관인 거죠.
그래서 구태여 윤상현 의원에 대해서는 이것저것 얘기하고 싶지 않고 가장 최근의 일로 어제죠. 국민의힘 전 의원들이 사퇴를 하자라는 거에 대해서 어떤 뭐 전직 판사 출신, 변호사 출신인 분이 페이북에 글을 올리면서 윤상현이 법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되죠. 정치적인 압력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전부 뺐지만 이 뺐지 떨어질까봐 강력풀로 가슴에 이 접착을 시켜놓은 거 떨어질까봐 벌벌 떨고 있는 인간들, 거기에 동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100명만 서명하면 되는 거죠. 국회가 안 돌아가는데도. 근데 지금 윤상현 의원이 거기쯤 얘기하면은 지도부가 정말 대통령을 살릴 생각이 있다면은 너무 고마운 일이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윤 의원이 대신해 주니까 얼마나 고마운 일이냐. 국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내 당협위원장 여러분, 하나 됩시다. 해야 되는데 꼼짝달싹도 않습니다. 다음 나경원 의원입니다. 2월 3일 권성동, 권영세, 요새는 쌍권이라고 하더라고요. 두 사람이 서울구치소에 대통령을 접견하러 갈 때에 대통령이 나 의원을 같이 오라고 했습니다. 원래는 따로 가는 건데 한마디로 대통령은 권성동, 권영세를 앉혀놓고 눈길도 주기 싫고 말도 하기 싫은데 그나마 나경원을 믿을 만하다. 그리고 대통령이 체포된 이후로 그 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남동 가서 관절을 지키는데 온갖 힘을 다 쏟고 많은 곳곳을 다니면서 연설하고 진심을 보신 거죠. 사실은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저도 거의 대통령님 선거 기간 동안 유튜브에 대통령 후보에게 올리는 16가지 제언이라는 거로 유튜브를 계속 찍으면서 사실 현장을 계속 다니면서 이 현장을 촬영하고 유튜브도 올렸습니다만은 나 의원이 가장 끈질기게 많이 대통령 옆에서 연설을 해주고 같이 다닌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의원은 사실은 자기가 외교부 장관을 하고 싶었지만 뜻대로 안 됐고 뭐 저출산 위원장 장관급에 해당하는 자리를 2자리나 줬지만 그때는 나 의원이 조금 생각이 모자랐는지 뭐 이건 마음에 안 든다고 던졌고 그래서 대통령과의 사이가 약간 소원해지는 것 같았는데 나 의원이 정신을 차렸어요. 지금 나서서 대통령을 구하지 않으면은 자기가 정치적으로도 오해의 소지가 아직도 남아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냐? 김무성 원내대표가 2016년 62명을 끌고 탄핵 찬성 쪽으로 섰을 때 나 의원이 사실은 경계선상에 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가겠다고 말을 하면서 이름은 올렸지만 결국 가지 않았습니다. 탄핵 찬성 쪽으로. 바른정당 쪽으로 가지 않았죠. 그러나 처음에는 동참하겠다고 의사를 표현한 사람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조금 자신이 불편한 것도 있고 이제 2번 다시 그런 과오를 저질러서 안 되겠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저의 분석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충심으로 대통령을 모시고 그리고 사실은 법사위에 있으면서 나 의원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공수처를 파고드는 데에 공수처를 완전히 죽여야 되겠다고 파고드는 데에 대해서 엄청나게 에너지를 쏟았고 동시에 나경원 의원은 한동훈 전 당대표에 대해서 철저하게 각을 세웁니다. 물론 자기가 당대표로서 이번에 뭐 비대위원장이 비대위 체제 가기 전에 당대표를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었고 그러나 결국 권성동 그리고 처음에 김무성 전 처음이 아니라 돌아 김무성 전 의원한테 비대위원장 자리가 가니까 그의 아바타로 권영세를 당내에서 전 탄핵 세력이라고 반대를 하니까 권영세 의원을 아바타로 내세운 거나 다름없죠. 지금 두 사람이 움직이는 게 거의 김무성 의원 뜻대로 움직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어쨌든 나 의원은 집요하게 공수처를 물고 늘어졌고 이게 왜 중요하냐.
지금 제가 5명을 꼽은 중에 윤상현 의원은 뭐 완전히 전방위적으로 움직였고, 나경원, 조배숙, 주진우, 장동혁은 결국 가장 혁혁한 공헌이 공수처를 고발하고 공수처를 집중으로 그들의 불법이라든가 위법이라든가 절차적 흠결이라든가 오류를 파헤치는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 탄핵 시나리오는 국회에서 민주당에서 만들어졌지만 지금 나오는 거로는 4명 내지 5명이죠. 4명 내지 5명 아니라 5명이죠. 김병주, 박선원, 박범계, 부성찬, 그리고 홍장훈. 그러나 실제로 그들이 탄핵 시나리오를 쓴 원천인지 그 위에 누가 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분명히 탄핵 시나리오를 쓴 이미 12월 3일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하자마자 탄핵이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을 내란 수계로 몰아간 것은 그 전에 시나리오가 만들어져 있지 않고는 불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탄핵 시나리오에 따라서 손발이 돼서 설레발을 치면서 가장 적극적으로 처음에 움직인 게 오동훈 공수처장입니다. 12월 9일 대통령이 멀쩡하게 현직 대통령을 있는데 출국 금지령을 내립니다. 공수처가 가관인 거죠. 말이 좋아 가가이죠. 기가 찬 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동훈을 집중 공격해서 그의 불법과 위법과 그리고 절차적 오류를 파내면 그 다음에는 전부 연결됩니다. 서부지방법원 영장 발급을 해준 서부지방법원 그리고 불법으로 영장 발부를 받고 대통령을 체포하고 구속한 이 서부지방법원 우리법연구원 연구회 출신 3명 그리고 그 엉터리로 온 사건을 탄핵 재판을 한다고 국회에서 통과시킨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을 빼고 서부지방법원의 영장 전담 판사들이 장경은 영장 전담 판사도 아닌 주제에 대통령을 구속하는 영장까지 발부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게 넘어온 것을 또 우리법연구회 연구원 출신인 재판관 3명이 휘저으면서 헌재를 지금까지 국민들을 고통과 혼돈 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실마리는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된다? 실질적으로 한편으로는 민주당에 있는 그 4명의 주범과 그리고 홍장원을 공격을 해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그 그룹에 대해서는 지금 국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고발하고 수사해야 되는 숙제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오동훈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은 오동훈 서부지방법원 헌법재판소 중간에 검찰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이 연결고리에 대해서는 오동훈이 시발점이니까 물론 가장 시발점은 탄핵 시나리오를 만들어낸 국회 쪽이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행동대장으로서는 오동훈이 시작이니까 오동훈을 추격하는 데 대해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인 과천 공수처까지 찾아오고 조배숙 의원은 제가 특별히 여기에 영웅으로 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민주당 쪽에서 더구나 전라도 출신으로 4선까지 하고 국힘에 비례대표로 올 때 저는 굉장히 좀 비판적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니 그쪽에서 영화를 다 누리고 해먹을 거 다 먹고 그것도 편안하게 여기 비례대표로 여기로 와? 뭐 전라도를 대표한다면은 그냥 깃발만 꽂고 앉아서 뭘 하겠지. 뭘 하겠냐? 너무 예상 밖입니다. 너무 잘해주고 있고 내가 그때 굉장히 좀 비판적이었던 데 대해서 입장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아, 진심으로 이 국힘을 위해서 일하고 있구나. 조배숙 의원이 비례대표 될 때에 사실은 전라도에서 난리가 났었죠. 실질적으로 전라도에 있어서 국힘 쪽으로 지원하고 일했는 몇 명의 그 명사들이 소위 말하는 비례대표 라인에 들어가야 될 사람들이 못 된다고 입이 한 발 나와 있었죠. 사실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아주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조배숙 의원 들어와서 몸값을 10배로 하고 있습니다. 왜 조배숙 의원을 제가 더 높이 얘기하느냐 하면 전라도 지역에서 국민의힘으로 물론 비례대표를 받아서 있기는 하지만
넘어온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이번 사태에서 보십시오. 대구 경북 지역 출신 국회의원 중에 단식을 한번 하는 사람 있어요? 피켓 들고 이 소위 말하는 윤상현 의원처럼 중앙지법 앞에서 대통령 석방시켜달라고 밤을 지샌 사람 있어요? 헌법재판소 앞에 와서 지금 단식을 하겠다고 한 사람 있어요? 없습니다. 대구 지역에서 육선을 한 조호영 의원은 국회 부의장 자리를 차지하면서도 대통령 탄핵 각하 탄원서에도 서명을 거부했습니다. 탄핵되기를 기다리고 앉은 거죠. 그러니까 국힘에서 만든 개헌특위를 만들자마자 특위위원장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아주 희색이 만면합니다. 대단한 벼슬을 한 것처럼 그렇게 타이틀만 좋아하면 안 됩니다. 그게 반하면은 조배숙 의원은 정말 우리 국힘에서는 전라도 쪽에서 출신이 국힘에 와서 일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뭐 이정현 의원 아주 열심히 했고 또 갑자기 지금 이름이 생각 안 납니다만 정운천 의원 아주 잘해줬습니다. 그렇지만 조배숙 의원 정말 너무 고맙고 주진우 의원, 장동혁 의원에 대해서는 특별히 감사를 드린 게 장동혁 의원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장동혁 의원이 한동훈 당대표와 전련을 할 때 제가 바로 댓글을 썼습니다. 신이 내린 축복이다. 당신이 일생에서 한 가장 훌륭한 배신이다. 한동훈을 배신한 것은 신이 내린 축복이다. 정말입니다. 전직 판사죠. 장 판사가 그때 제대로 판단을 못해가 한동훈을 따라갔다면 장동혁 당신도 완전히 골로 가는 거야. 그리고 손가락질 받고 역사의 죄인이 되는 거야. 제대로 판단한 거죠. 와서 주진우 의원하고 함께 이 지금 오동훈이 어떻게 판사 쇼핑을 해서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서부지방법원을 통해서 받아낸 그 과정을 집요하게 찾아냈습니다. 사실 그 과정에서는 처음에 윤상현 의원이 가장 먼저 시작했죠. 이 법원 쪽에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중앙지법에 이 영장 발부를 청구했는데 기각이 됐다라는 소문을 들었는데 이게 종이상으로 서류상으로 확실히 이런 증거가 있다는 걸 못 찾아가지고 굉장히 헤맸습니다. 남청규 판사가 영장 전담 판사로서 기각을 했다라는 얘기는 듣고 사실 그런 정보를 흘려준 사람은 황현호 전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름까지 밝혀줬지만 종이짝으로 드러난 걸 찾을 수 없었는데 결정적으로 도와준 것은 우리의 영웅 지기현 판사였습니다. 7만 페이지에 달하는 소위 말하는 수사 기록, 이게 뭐 완전히 엉터리 수사 기록이긴 하죠. 왜냐하면은 특수본에서 막 목을 쥐어짜고 계엄에 관련된 사람들을 전부 다 허위 진술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니까 막 회유하고 강요하고 어쨌든 그 속을 찾아보고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해서 추가적인 서면을 내려고 하면 이걸 보고 참고할 거 있으면 하고 추가적인 서면을 내라. 사실은 그거는 문제지를 주면서 답안에 대한 힌트를 준 거죠. 그런 시발점이 없었다면은 주진우 의원, 장동혁 의원, 윤상현 의원이 그렇게 열심히 뛰어다녀도 정말 대통령 대리인단들이 구체적인 증거를 그 7만 페이지 내에서 어떻게 오동훈이 정말 판사 쇼핑을 하고 위법을 하면서 체포 영장을 발부받고 법을 고치면서까지 혹은 법을 만들면서까지 서부지방법원이 그런 말도 안 되는 불법의 영장 발부를 한 건지를 서류상으로 찾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주진우 의원 끈질기게 해낸 결과로 어제 국회 특조위, 내란 특조위 이 위원들이 함께 주진우 의원과 함께 오동훈에 대해서
고발을 했습니다. 오동 고발에 대해서는 뭐 대통령을 불법 체포하고 불법 구속한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거짓말을 한 것, 영장 쇼핑한 거에 대해서 거짓말한 것, 그리고 잘못된 시간표로 대통령을 구금할 걸 1월 28일까지 저거들은 할 수 있다고 큰 소리 친 거예요.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적시를 하면서 고발했습니다. 이제 파고 들어가서 그들을 끈질기게 오동훈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위법했는지, 이건 뭐 서류상을 다 드러났으니까 이제 수사를 받도록 해야 됩니다. 고발했으니까. 수사받도록 밀어붙여주는 힘. 여기에 지금 국힘 지도부가 정말 다 된 밥에 정말 하다 못해가 숟가락이라도 얹어달라는데 그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 5명은 절대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5명 외에도 나도 엄청나게 뛰어다녔는데 왜 나는 이름을 안 넣어줄까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죄송합니다만은 그건 국힘의원으로 당연히 해야 될 일, 이분들도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겁니다. 워낙 국힘의 의원들이 당연히 할 일도 하지 않고 비겁하고 용기도 없고 기회주의적이에요. 기회주의적인 것은 민주당 의원보다 10배로 더 심한 게 국힘 의원들이에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대구 경북지역의 국회의원은 100% 물갈이뿐만 아니라 대구 경북지역은 재선 이상은 더 이상 하지를 말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구 경북지역은 공천을 받는 순간 당선이에요. 그러니까 뭐 부산 지역이지만 장예찬이나 도태우 같은 그런 진짜 걸출한 인물들, 그리고 충성심이, 당에 대한 충성심이 철저한 사람들 한동훈이 다 목을 쳤습니다. 그리고 김상욱 같은 희한한 인간을 당에서 백해무익한 존재를 대통령 탄핵 반대될 때까지 단식을 한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발 끝까지 단식하도록. 축복이다. 영웅함 돼봐라. 단식하다가 네 생명이 끝나면 누군가가 네가 제대로 됐다고 비석을 하나 세워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인간을 국민소환제로, 국민소환제라 국민투표제로, 국민추천제 1호로 우리 당에 데리고 왔다는, 장예찬이나 도태우 잘라내고 그런 인간을 데려온 거야. 한동훈이 한 짓이. 뭐 눈에는 멋밖에 안 보인다고, 초록은 동색이라고 똑같은 인간끼리 모이는 거예요. 남을 배신할 줄 아는 인간은 역시 남을 배신하는 사람이 지 눈에는 영웅으로 보이고 의롭게 보이는 거예요. 어쨌든 이 5명 의원들에 대해서는 이때까지 국힘을 계속 제가 막 쪼아붙이고 막 탄원도 하고 호소도 하고 막 설득도 하고 막 고함도 지르고 욱박 지르고 했지만 이 5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감사를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른 국힘 의원들도 여기에 제발 좀 동참 좀 하세요. 배지 떨어질까봐 걱정하고 앉았으면서 지금처럼 처신하면은 당신네들은 다음이 없어. 국민들한테 완전히 찍힌 거야. 권성동, 권영세 봐. 지금 보수 우파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가? 폭발한 거야. 사퇴하라는 거야. 사퇴하라는 거야. 사퇴하라. 저는 그거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출당하랍니다. 국힘이 왜 그런 사람이 필요해요? 단순 사퇴로 뭐 비대위원장 원내대표 사퇴로 충분하지 않아요. 당성이 똑바르지 않은 인간은 당에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정치는 누가 하느냐? 친구끼리 하는 게 아닙니다. 동지끼리 하는 게 정치입니다. 동지라는 게 같은 동자 뜻짓자예요. 뜻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뜻이 다른데 어떻게 그냥 그 직함, 원내대표 비대위원장이란 직함만 버리면 당에 남겨도 안 돼요. 출당이 답입니다. 어쨌든 얘기가 약간 옆으로 갔습니다만 국민의힘에서 지금 잘해주고 계신 5분께 송영선의 목소리지만 제가 이렇게 말하는 데 대해서 애국 시민들이라면
반기를 들지 않을 겁니다. 그들의 뜻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 화이팅 해주십시오. 대통령이 탄핵 각하되고 즉각 복귀하는 그날까지 함께 합시다.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순TV였습니다.